안녕, 기리TV 성길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4일 개봉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 마블리 형이 생각나는 묵직한 액션과 코믹물에서 모두 합격점을 주고 싶은 배우 드웨인 존스. 화려한 액션과 그의 작품을 한 번 본 사람은 없을 정도의 민머리 원탑 섹시 액션 배우 제이슨 스타뎀. 마지막으로 나 이분 존재감이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요. 미션 임파서블 풀 아웃에서 이미 눈도장을 찍은 여배우입니다. 바네사 커비. 이렇게 3명의 주연 배우가 함께하는 분노의 질주의 9번째 시리즈 홉스 앤 쇼입니다. 일단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라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관람객 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한국 극장 관람객 수 360만. 현재까지도 개봉하는 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에도 400만은 좀 무리겠네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실제로 우리가 마블의 어벤져스처럼, 각 시리즈마다 대표하는 주인공들이 다 있는데요. 이번 편도 그렇고 저번 편도 그렇고 이 각자 대표하는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만나서 같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크로스오버 느낌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즐거움이 2배, 3배가 되는 영화입니다. 액션이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배우가 만났으니까 이미 액션에서는 합격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12세 관람가로 나왔어요. 직전의 영화인 2017년 4월 12일 개봉한 분노의 질주 8번째 시리즈인 더 익스트림은 15세 관람가였는데요. 한 단계 관람가 등급이 내려가면서 좀 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이번 영화는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체인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예전 작품을 생각해보면 이 슈퍼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 고개에 가까운 화려한 드라이브 장면들이 남성 팬을 확실히 겨냥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보기에는 조금 취향을 타는 작품인지라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12세 관람가로 바뀌고 나서 두 주인공의 가족의 이야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풀어가는 느낌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뭔가 무겁지 않고 좀 부담 없는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이런 가족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주연 배우 2명의 상반된 액션이 또 아닐까 합니다. 중간중간에 서로 티격태격 되는 모습도 참 재밌는데요. 일단은 제이슨 스타뎀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제이슨 스타뎀은 킬러로 활동했던 과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날렵하게 다수의 적들을 정확한 공격으로 격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 슈퍼카드를 가볍게 컨트롤하는 건 마치 그냥 기본 옵션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고요. 영화에서도 정말 중요한 씬들은 거의 다 제이슨 스타뎀이 드라이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면에 이 경찰 출신인 드웨인 존슨 같은 경우에는 힘, 무모함, 파괴력, 그냥 힘이에요. 그래서 힘이 남다르다 보니까 어떤 적과 대치해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여기서 느꼈습니다. 우리 범죄 도시에서 여유 있게 적들을 제압하는 우리 마블리 형이에요. 그리고 또 마블리 형처럼 이 드웨인 존슨 역시 웃음을 담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메리칸 마블리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참 예뻐하는 우리 바네사 커비는 마블로 따지자면 나타샤 느낌이에요.
둘 정말 비슷하게 화려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뻐요. 이뻐. 음. 그럼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을, 맞다. 하기 전에 그 코너 해야죠. 성길이의 영화 코멘트. 액션과 감동의 적절한 조합, but 분노의 질주라는 제목에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영화. 느끼하네요. 네. 그럼 본격적인 영화 리뷰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영화는 영국에서 시작합니다. 조용한 저녁, 상공에서 헬기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 헬기는 MI6라는 영국의 해외 정보 전담 정보 기관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헬기였습니다. 목표물은 에테온이라는 조직이 현재 운반을 하고 있는 금속 상자로 세계의 모든 정부 기관과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대단히 위험한 물건이었죠. 여기서 잠깐 에테온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테온이란 조직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범죄 조직이다 보니까 잔인하고 또 무자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당히 진보한 과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비빨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조직이 개발한 약물이 바로 그 금속 상자 안의 물건이었죠. 진입 직전 스모고탄을 뿌리면서 이 BGM이 바뀌는데요. 영화 초반부의 헬기씬 뒤에 초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에는 편안한 BGM이 깔립니다. 그러면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그냥 소탕하고 끝날려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입하는 모습과 함께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이 밤거리를 달리는 검은 바이크를 탄 드라이버의 여유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입 직전에 팅! 이라는 소리를 내며 스모고탄을 바닥으로 굴리는데요. 이때부터 BGM은 바뀝니다. 빠르고 강력한 음악으로 바뀌죠. 거기에 맞춰서 화려한 액션의 포문을 엽니다. 여기서 MI6의 해티, 바네사 컵인데요. 이 해티의 액션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다 소탕해버리고 이제 물건 좀 회수하려고 했더니 그 순간 검은 바이크를 탔던 그 의문의 드라이버가 나타납니다. I'm bad guy라고 하는 자칭 악당이죠. 근데 혼자예요. 아주 혼자서 독고다이로 한순간에 MI6 요원들을 제압을 해버리죠. 이것을 본 해티는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치면서 자신에게 바이러스를 투여한 채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을 제압하고 있는 이 에테온이란 조직은 오히려 해티가 바이러스를 훔치기 위해서 팀원을 배신하고 모두 살해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결과적으로는 해티가 한순간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두 명의 해결사를 부릅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정반대 성격을 가진 홉스와 쇼였죠. 여기서 홉스는 드웨인 존슨, 쇼는 제이슨 스타뎀입니다. 이제부터는 영화의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둘은 시간만 나면 다퉈요. 왜냐면 정반대 성격에 정반대 액션 스타일에 게다가 경찰 출신 한 명, 킬러 한 명, 이게 합쳐지겠습니까? 결국 처음엔 수사도 각자 스타일로 진행을 해요. 처음으로 진행한 수사가 바로 해티를 찾아내는 건데요. 범인을 잡는다. 이건 경찰이 빠르죠. 그래서 홉스가 먼저 해티를 만나게 되고요. 둘의 오묘하고 미묘한 그런 체포 장면에서 어쨌든 체포하고 CIA에서 취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둘은 계속 뭔가 둘이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의 분위기를 보여줘요. 이건 영화 보시면 바로 느낌 오실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쇼가 도착을 하고요. 해티, 내 여동생이야 라고 밝혀버리죠. 근데 여동생과 쇼의 사이는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동생이 쇼를 보자마자 매우 증오의 눈빛을 보여주는데요. 이 이유 역시 영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통성명을 끝내기 무섭게 CIA 빌딩 건물의 유리창이 와장창 하고 깨지면서 이 악당 에테온이 등장합니다. 아주 장비빨을 이용해서 화려하게 등장을 한 다음에 해티를 납치해요. 와, 홉스하고 쇼가 있는데 눈앞에서 납치를 하네? 이거 대박이지 않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홉스와 쇼는 해티를 구출해내는데요. 야, 그 와중에도 둘은 다퉈요. 목숨 걸고 다퉈요. 정말 대박 사건. 어쨌든 구해냈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였어요. 왜냐면 해티의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이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숙주의 몸에서 발동하게 되고 사람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녹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에테오는 애초에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을 때 세팅을 해서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만 죽이려고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해티는 그냥 바이러스를 몸에 넣은 상태였죠. 즉 아무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동이 돼버리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야, 이 정도 위험한 상황이면 솔직히 힘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티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홉스와 쇼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투면서. 네. 범인 검거의 신적인 존재인 우리 홉스, 그리고 실력의 신하인 쇼. 야, 이 둘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하겠죠? 영화 보시면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액션은 이때부터 더욱더 화려해지죠.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에이 저건 안 돼. 에이 저런 게 어딨어.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 하지만 야 저것도 재밌네 라고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강추인 영화입니다. 이 화려한 액션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홉스의 가족사 그리고 쇼의 찢어진 가족의 회복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중간에 나오는 이 실제로 하와이 출신인 드레인 존슨에게는 뜻깊은 장면도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고요? 이거 다 말해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저 솔직히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영화로 감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였습니다. 분노의 질주의 9번째 시리즈인 만큼 그동안 나왔던 액션과는 조금은 차별화되고 조금은 발전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액션뿐만이 아니라 감동도 있으니까요. 꼭 극장 아니면 DVD 아니면 인터넷 TV 아니면 VOD를 이용해서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노력하는 성길이에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